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카카오바리와 부화롱 퓨레를 이용한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게 되는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아이템과 그다음에 해외의 트렌드들을 좀 더 빠르게 알려드리려고 준비한 세미나니까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공정 하나하나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봐주시고 여러분도 다 따라해보고 뭔가 창의적인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만차도 글레이즈라고 해서 스페인어로 얼룩덜룩함을 만차도라고 하는데요. 자, 화이트 글레이즈 위에다가 퍼져나가는 순간 코코아 파우더를 뿌려서 얼룩덜룩한 그런 느낌을 내줄 거예요. 아마 인스타에서 또는 페이스북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그런 제품입니다. 마지막까지 관심 있게 봐주십시오. 자, 이번에 만들 제품은 만차도 글레이즈의 바툼 시트 역할을 하게 되는 IQF와 아몬드 크림, 프랑스판 크림으로 구워낸 겁니다. 자,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일단 프랑스판 크림을 위해서 버터가 준비되어 있고요. 설탕, 그다음에 계란이 준비되어 있고 아몬드, 가루, 그다음에 커스터드, IQF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다가 버터를 볼에다가 잘 풀어 볼게요. 자, 풀고 프랑스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몬드 크림보다는 약간 좀 부드러운 느낌의 수분감이 좀 많은 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백설탕을 이용해서 먼저 한번 풀어 볼게요. 자, 포마드 된 버터를 먼저 풀어 주시고요. 그 위에 설탕을 3번 나눠서 넣을게요. 자, 한번 넣으시고 처음에 가루가 들어갔을 때는 천천히 돌려주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섞일 수 있게끔 세게 돌려주시고 한 번 더 넣을게요. 한 번 더 넣고 버터랑 설탕이 다 섞이는 느낌이 나면 이게 보슬보슬한 느낌 형태로 바뀌어요. 자, 마지막으로 설탕을 더 넣어 볼게요. 갈기가 올라올 때까지 섞어 주셔야 되는데 중간에 있는 바닥면에 있는 설탕까지 잘 긁어 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설탕을 긁어 볼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이런 마대를 이용해서 바닥면에 이렇게 서걱서걱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설탕까지 다 휘핑을 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갈기가 올라설 때까지 버터크림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노른자 이거를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다 넣으시면 안 돼요. 천천히 풀어 주시면 돼요. 전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처음에 넣으면은 많이들 당황해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처음에 하실 때는 이게 분리가 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보통 우리가 막 마요네즈 됐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여기서 많이 지금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실수한 거 아닌가? 잘못 만든 거 아닌가? 분리난 거 아닌가 하는데 돌리시면 돼요. 돌리시면 다시, 왜냐면 계란이 지금 버터의 온도보다 찼기 때문에 뭉치는 성질 때문에 얘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분리가 난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마찰열이 가해지고 온도가 일정화되면은 다시 크리마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쫄지 말고 저는 더 넣을게요. 자, 전란을 충분히 다 넣었습니다. 계란이 들어가면 여기다가 또 뭘 넣어야 될까요? 바닐라빈 익섹트랙을 또 한 뚜껑 넣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재료들이 다 섞이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제품을 버터크림 만드는 게 아니라 아몬드 크림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버터크림이 날 정도로 whip을 많이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따가 제가 아몬드 가루를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바닥면에 있는 거를 또 긁어줄 거예요. 자, 아몬드 가루를 사정없이 다 넣어줄 겁니다. 준비된 양을 넣어주시고, 자, 가루니까 처음에는 세게 돌리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프랑지판이라는 거는 커스터드를 집어넣은 아몬드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몬드 크림을 만들 때 딱 요 정도의 상태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 바닥을 한번 긁을 거예요. 이제 아몬드 가루가 바닥에 또 가라앉았을 수도 있고, 아까 설탕이 가라앉았을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가 가라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요 상태에 밑에 바닥까지 충분히 긁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커스터드를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까도 분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온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온도가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지. 그래서 작업하시기 전에 온도를 가급적이면 상온 템퍼러처를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이것도 준비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커스터드 크림을 넣어 줄 겁니다. 지금은 그 반죽 상태가 상당히 되다고 보시는데, 커스터드까지 다 집어넣고 나면 반죽이 상당히 이제 묽어질 거예요. 그래서 구웠을 때 많이 부풀지가 않아요, 이 제품 자체가. 그래서 프랑지판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지금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반죽을 섞일 정도로까지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한번 빠르게 돌려서 마무리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오늘 제가 구울 거는 이렇게 몰드를 이용해서 구워낼 거예요. 몰드를 이용해서 구울 거고, 방금 저희가 만들었던 프랑지판 크림은 이제 짜주머니에 옮겨 담아서 여기다가 짜줄 거예요. 이게 사실 구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타르트에다가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하는데, 보세요. 이제 준비해 놓은 몰드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리지 마시고요. 한 3분의 1 정도 선까지만 짜주시면 됩니다. 바닥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3분의 1을 짜라는 이유가, 처음부터 반 정도 이렇게 중량을 반 정도에서 넣으시고 IQF를 넣으시는 거랑 제가 몇 가지를 좀 비교를 해 드릴게요. 자, 지금은 중간 정도까지 반죽을 넣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꽉 채워 볼게요. 꽉 채우고 다시 3분의 1 지점만 넣을게요. 그다음에 마지막 거는 중간까지만 반죽을 채우는 걸로. 자, 이제 IQF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준비한 IQF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랙 커런트입니다. 블랙 커런트라서 넣으실 때 이렇게 보이시는 대로, 그다음에 너무 큰 종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종류로 만들 경우에는 3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은 형태의 IQF를 넣을 경우에는 5개도 괜찮지 않을까.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이 상태로 넣으시면은 반죽량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IQF 넣으시고 요 정도 이렇게 채워 주셔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부분을 채워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테두리를 한 번 더 채워 주셔야지 이쁜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중간 정도 만약에 IQF를 넣으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눌러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거잖아요. 요게 구워지고 나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중간 정도 우리가 넣는 게 맞다는 거를 한번 확인시켜 드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워지면 가장 이쁘게 딱 나와요. 네. 제가 원하는 식감을 어떤 걸 표현을 한 거냐면은, 사실 아몬드 크림이 구워진 걸 타르트에서 아마 드셔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촉촉한 느낌, 시럽을 뿌리지 않아도 촉촉한 그 느낌을 좀 내고 싶었고요. 요번 반죽 같은 경우에는 아까보다 반죽량이 많죠. 그래서 이 반죽의 많은 부분은 약간 도톰하게 올라올 확률이 높아요. 그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큰 사이즈도 지금 이렇게 넣었고요. 마찬가지로 너무 정성스럽게 넣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냥 넣어도 사실은 얘는 사람들이 잘 모를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우리 3분의 1 짜놨던 거는 좀 더 채워 볼게요. 얘는요, 일단은 170도에 10분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러면 안에가 다 안 익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을 좀 되게 내고 싶었어요. 좀 촉촉한 느낌, 바삭바삭한 느낌보다는 촉촉한 형태로 좀 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타르트 안에 그 딸기를 넣고 이렇게 아몬드 크림으로 구워낸 타르트가 정말 저는 되게 맛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구워지고 나면 이 베리 안에 있는 수분이 이제 잼처럼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노리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 크림들이 이제 어떤 거랑 베리에이션이 되냐면 초콜릿 크림이랑 초콜릿 크림이 안에 들어가게 되고 안에 이제 망고 크림으로 필링이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망고가 흐르면서 아몬드 크림의 이런 잼 느낌이 나게끔 해서 쫀쫀한 느낌이 있고 무스가 있는 형태로 해서 식감을 좀 맞춰보려고 한 겁니다. 자, 이제 구워 볼게요. 자, 이렇게 아몬드 크림이랑 IQF랑 구워져서 나왔는데요. 원하는 질감은 충분히 나온 것 같네요. 자, 아까 구워놨던 만차도에 들어가는 아몬드 크림이랑 IQF를 구워놓은 거 있죠. 요거를 이제 얼렸어요. 그러니까 구워놓고 식힌 다음에 한번 얼린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빼면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무스 안에 들어가게 되는 형태이거든요. 나름 정말 고심해서 정말 생각 많이 해갖고 넣은 부분이고, 사실은 보통 우리가 글레이즈 안에다가 제일 많이 넣는 게 뭐 사브레라든지 아몬드 비스킷을 많이 넣는데, 이렇게 아몬드 크림을 구워가지고 넣은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식감을 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런 파트가 있다, 이런 것도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거 어차피 한번 여기 안에 어떻게 생긴지 한번 제가 잘라 볼까요? 또 이런 게 또 묘미죠, 그렇죠? 자, 안에를 한번 잘라 볼게요. 제가 잘라서 보세요. 이런 형태의 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제가 이따가 시럽을 묻혀서 충분히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무스 안에다가 집어 넣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무스의 하이라이트 인서트, 만차도 글레이즈의 망고 인서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망고 퓨레를 준비했고요. 젤라틴 마스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망고 다이스를 같이 해서 생강 퓨레를 넣고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망고를 이렇게, 지금 여기 검은 거는 바닐라빈이고요. 망고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망고가 좀 덜 익은 거를 일부러 갖고 왔어요. 왜냐면 요걸 끓여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익은 망고는 저희가 작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자, 망고는 이제 보통 가정에서 이렇게 사용하시죠. 이렇게 해갖고 이런 식으로 베껴서 사용을 하시잖아요. 요거는 이쁘게 또 큐브로 썰어가지고 이 안에 몰드 안에다가 넣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04g의 과육을 준비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덜 익은 거를 준비해 주시면은 썰기가 조금 편해요. 네. 자, 불을 살짝 이렇게 켜 볼게요. 그다음에 제일 먼저 여기다가 생강즙을 이렇게 생강 퓨레를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가게 이렇게 열을 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망고하고 생강은 진짜 조금 기가 막힌 조합이고요. 생강 향이 확 오르면서 망고 과육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다가 망고 퓨레를 이런 식으로 넣어 볼게요. 자, 방금 사용한 망고는 부아롱에서 나온 망고 퓨레이고요. 아까 넣었던 생강 퓨레도 마찬가지로 부아롱 제품입니다. 이거는 끓이듯이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익히고 끝내시면 되고요. 지금 젤라틴 마스를 이때 이렇게 젤라틴 마스만 다 녹으면은 끝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젤라틴 마스는 전자레인지에 녹여서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어느 정도 이제 젤라틴 마스까지 다 녹았기 때문에 불을 껐습니다. 불을 꺼서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어요. 자, 요 상태로 제품이 굳으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얼려 주시면 되고요. 방법은 아까랑 동일합니다.
과육을 먼저 넣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과즙을 위에다가 넣어 주시는 형태를 보시면 돼요. 자, 과육을 이렇게 넣어 주셔요. 넣어 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개수가 6개니까 아니 6개 이상을 만들 수는 있죠. 지금 현재 IQF가 아까 아몬드 크림이랑 이게 바닥이 되고 그 위에 망고 인서트가 얹어지게 되는 형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번에 만들 거는 진한 초콜릿 크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렁쉬를 먼저 작업을 할게요. 자, 나낭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낭을 깨끗하게 다 정리해서 넣을게요. 설탕을 넣은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블렁쉬를 똑같이 해줄게요. 자, 블렁쉬가 어느 정도 다 되어가고 있으면 이때 생크림을 한번 데필 거예요. 너무 높은 온도로 해갖고 오랫동안 팔팔 끓이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끓여놓는 시점에 블렁쉬를 시작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블렁쉬를 하다가요, 아지랑이가 오른 시점이 되면은, 자, 저처럼 이렇게 블렁쉬 위에다가 데핀 생크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부어주신 생크림을 천천히 하시면은 얘 블렁쉬가 다 익어버려요.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섞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섞은 거를 냄비에다가 다시 얹어서 한번 더 끓여 볼게요. 이때 중요한 거는 뭐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가장 주의해서 해주셔야 되는 게 눌러붙지 않게끔, 그거는 전체가 다 탔단 얘기예요. 자, 한 번 더 끓여 볼게요. 자, 농도는 맞춰주시면 무스의 질감은 이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꾸덕꾸덕한 무스 느낌을 내고 싶다고 하면 블렁쉬 때 작업을 진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는 좀 괜찮아, 뭐 나는 이렇게 좀 연하게 막 흐르는 듯이 하는 게 좋아하면은 지금 그냥 빼갖고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젤라틴이 있고 초콜릿 메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진한 크림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블렁쉬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이유는 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조직을 넓혀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스의 질감, 이 정도 질감에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 질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마대를 움직일 때마다 좀 뻑뻑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계란 넣고 끓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아워를 먹인 다음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부드러운 질감을 이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저는 어느 정도 충분히 끓어줬고요.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부어 줄게요. 초콜릿이 녹을 수 있는 시간까지만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립하는 순서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당연히 뭐 온도가 다 식고 그래야 되긴 하겠지만, 먼저 무스를 깔고 아까 만들어놨던 망고 인서트를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크림을 얹고 만들어 놓은 아까 아몬드 크림 구운 거를 얹어줘서 마무리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거 처음만 어렵지 몇 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블렌더를 준비했고요. 자, 어느 정도 초콜릿이 녹았다고 생각을 드시면 1분 안팎이에요, 녹는 거는. 그래서 자, 바닥까지부터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바닥에서부터. 자, 겉면 중에 이런 식으로 지금 띠가 남아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띠가, 초콜릿이 다 녹지 않았다는 얘기고, 바닥이 초콜릿이 어떻게 됐는지도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천천히 크레뮤는 전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지금 망고 인서트가 만약에 제가 이 뜨거운 거에다가 바로 넣으면 다 익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정 분량을 이 안에다가 제가 넣어서 살짝 얼릴 거예요. 얼리고 난 다음에
인서트를 집어넣고 다시 크림을 붓고 이런 식으로 올려볼 거거든요.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아마 좀 색다르게 보실 수도 있어요. 온도를 식히지 않고 바로 냉각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원하는 인서트의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니까요.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돌 하루방도 쭉 채워 볼게요. 준비는 일단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만차도 글레이즈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인서트를요, 이렇게 준비해 놓은 인서트를, 얘는요 뭐 앞으로 몰드 사용하실 분도 있겠지만 몰드를 뜯을 때 옆에를 잘 이렇게 벌려 주셔야지 이쁘게 떨어지는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만들었고요.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머리부터 박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평한 면이 바닥으로 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 요렇게 완성을 1차적으로 완성을 시키시고 위에다가 크레뮤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크레뮤는 아까 같이 반 정도 채워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채워놓은 크레뮤를 넣으시고요. 아까 이제 아몬드 크림이랑 IQF랑 만들었던 거를, 자, 바닥면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위에가 윗부분인 거고, 그 망고 인서트 위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스며들 수 있게끔 장면을 넓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만차도 글레이즈의 글레이즈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우유를 넣어 주시고요. 물엿을 여기다가 넣을게요. 물엿도 넣어서 같이 끓여 줄게요. 자, 이렇게 물엿이랑 우유랑 해서 끓이고 난 다음에 화이트 초콜릿이랑 젤라틴이 있는 쪽에다가 해서 녹여가지고 글레이즈를 완성할 겁니다. 자, 비커에 먼저 젤라틴 마스를 얹어 주시고요. 화이트 초콜릿, 제피르 화이트를 얹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는 지금 다 끝난 상태고요. 초콜릿이 녹을 수 있는 온도까지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너무 센 불로 오랫동안 끓여서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 우유에 있던 고형분들이 올라와서 막을 형성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분리도 날 수 있으니까 너무 높은 온도까지 말고, 자, 연기가 이렇게 얹어 올라오고 지금 물엿이 다 녹은 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안에다가 부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부어 볼게요. 자, 초콜릿이 녹을 시간을 잠깐 주시고요. 어느 정도 다 녹았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자, 바믹서를 이용을 해서 충분히 갈아주면서 갈면서 온도를 떨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재미난 제품으로 여러분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버나드 송이었습니다.